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94강 마지막 덱 악과 동향 14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반유대주의 그 원을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시오니즘과 그다음 반유대주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그 유럽 지역 유럽 지역에서의 그 기독교 문명권과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있었던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즌 2로서 이슬람 이제 과의 갈등에 대한 것이 주요한 그 저기 상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시온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시온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여기 성전산이라고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시온의 언덕이라 그리고 또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이 지명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곳이 이제 시온이라는 뜻이 이제 처음에는 시온산을 의미했는데 이제 이곳이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이제 용어로 확대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이제 확대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온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거는 이제 간략하게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나라와 땅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 국가를 이제 건설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과 그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운동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시오니즘 운동.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 유대인 국가 운동, 유대인 이제 국가 건설 이제 운동을 협의의 시오니즘이라 그리고 또 이제 공식화되거나 아니하지만 보통 이제 음모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지금까지 음모론에서 많이 다루었던 그 유대인들의 이제 세계 지배 플랜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광의의 이제 시오니즘이라 그런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 다른 의미로 무슨 뭐 노동 시오니즘, 뭐 수정 시오니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게 큰 국가 건설을 위한 협의의 시오니즘과 이제 좀 광의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러한 시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제1회 시오니즘 이제 세계 대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 이제 시오니즘과 반유대주의를 좀 다루는 겁니다. 이제 그 유럽에서의 19세기 특히 19세기 이제 후반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 움직임이 이제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시오니즘 그 시온주의 세계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제 결정적 계기는 이제 프랑스의 드레푸시 사건 그 1894년에 있었던 그 프랑스 드레푸시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유대계 오스트리아 기자였던 데오도르 헤르츠리 주도가 돼가지고 스위스 바젤에서 1897년에 이렇게 그 개최를 하게 되죠. 이 전까지는 이제 요 드레프시 사건 전까지는 요 헤르츠가 이제 요 시오니즘에 대해서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가 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 유대인들의 국가를 이렇게 건설해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순히 어떤
요 세계 대회를 통해서 뭐 주장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오니스트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지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 기구, 시오니스트 기구, 그 다음에 시오니스트 이렇게 어떤 그 상위 지도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그 이제 지국, 이제 실행 기구지요. 그렇죠? 이규제기티브 암, 그 이렇게 1908년 이렇게 실행 그 어떤 기구로서 팔레스타인 사무실도 이렇게 그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이시 그 내셔널 펀드 그래 JNF라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땅을 개발하고 그걸 사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그 펀드도 이제 기금 모금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케렌 하이에소드라고 하는 재단 기금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45개 지부를 두고서 이제 펀드 그 기금을 모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 실행 기구에 대한 지부 그 주이시 에이전시도 이제 세계 각국에 이렇게 그 29년까지 이렇게 그 지부를 이렇게 많이 건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 대회를 통해 이 대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실행으로 진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오니즘 운동의 이제 일차적인 결과는 이제 영국 외상 이제 벨포어가 이제 벨포어 선언을 1917년에 하면서 어떤 결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그 누구야 프랑스 이제 나폴레옹도 1799년경에 이제 유대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황무지해 가지고 그런 걸 이제 실행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19세기에는 또 많은 우간다 또 이제 아르헨티나 만주 등 여러 방안들이 19세기에 요 발포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이런 곳에 유대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벨포어 선언으로 해가지고 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그 원래 이제 19세기 후반 1876년경부터 이제 요 알리야 이스라엘 땅에 대한 복귀는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벨포어 선언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지역이라든가 여러 이제 사람 그 곳에서 이제 알리야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편 영국이 그 요 쿼터제를 실행해서 그 아랍 지역에 이제 반대로 매년 이제 5천 명 정도 5천 명 정도만 이제 그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제한도 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러시아에서 온 이렇게 또 그 이런 사람 유대인들은 이제 노동 시오니즘이라 그래서 키부츠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또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건국 이전에도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오니즘 운동의 2차 결과 시오니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국가 건설 이제 운동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그 이 취지에 맞게 그 이제 그러한 결과가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1948년 이제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이제 열매로 이제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50여 년 만에 이게 시오니즘 운동 50여 년 만에 이제 유대 국가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또 어떤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그 시온 의정서라는 걸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더 이제 프로토콜스라 그러는데 시온 이제 장로들의 의결서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이제 요 내용에는 그 저기죠. 그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담긴 그러한 좀 그 책이에요. 그 발표문인데 이제 시온 14명의 장로들의 의결문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기획이 되었다. 발표가 되었다.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그
1903년에 이제 발행되었는데 이제 위서라는 설이 좀 다수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위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시오니즘 대회를 하고 막 그렇게 시오니즘에 대한 불이 붙었을 때에 요 시온 의정서가 이제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좀 중요하죠. 그 위서냐 위서냐 안 위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온 위정서가 미친 영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좀 한번 그 시온 위정서 24개 주장에 대해서 잠깐 그 위키백과를 출처를 봐서 살펴보겠는데 요 이제 시온 의정서가 이제 유럽의 반유대주의를 이제 굉장히 더 가속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가속화시키고 또 이제 홀로코스트 그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있도록 하는데도 상당한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진짜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또한 한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각각의 능력들이 그 능력들이 이렇게 출중한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도 유대인들의 어떤 그 구상 속에서 나온 거고 또 자본주의 자체도 유대인들의 상당한 그 저기가 있었죠. 여러 가지 역할들이. 그래서 세계 각 여러 분야 가운데 유대인들의 힘이 그때도 상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시온 의정서 24개 주장 요것이 이제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음모론으로 이제 치부돼 있었는데 실제 그 음모론으로 치부하건 안 치부하지 않건 시온 의정서에 담긴 내용이 지금의 이제 그 글로벌 통합 세력, 세계 정부 단일 정부 세력들의 이제 출현과 등장과 그다음에 그들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 단일 정부가 그런 주의자들의 어떤 구상을 발표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힘은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언론을 통해 민중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 우리는 경제력으로 세계를 장악한다. 우리는 혼란을 조장하고 물질주의로 신앙을 대체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흥행산업, 그 연극 영화로 대중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취미 생활에 몰두시킨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존 권력자를 멸절시켜야 한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조작해 전쟁을 일으켜 이득을 본다.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에게 유리한 법 조항을 만든다. 각국의 국민들을 프리메이슨적 의식 구조로 교육시킨다. 약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워 꼭두각시처럼 조종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 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신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하였다. 언론을 통제해 대중의 심리를 조정한다. 대중을 스포츠, 연애, 오락에 심취하게 해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세계 정부에서는 유대교만 허용하고 기독교는 말살하라. 세계 정부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반항자는 가혹히 처벌한다. 역사를 조작하고 새로운 철학으로 교육한다. 인간을 개조하고 서로 고발하게 해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 고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를 일삼고 우리 통치자는 신비로운 존재로 부각시킨다. 국민에게 철권 통치의 위험을 주어야 한다. 정부를 빛으로 올가매고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전락시킨다. 우리는 내국체로 정부를 파산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세계 정부는 사치를 금하고 절대적인 전체주의 사회를 구성한다. 다윗의 후손 중 왕을 선출하여 비밀 지식을 전수한 후 권자에 앉힌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방금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그 지금 이제 21세기 지금 2021년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그 단순한 음모론이 아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는
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글로벌 이제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 그 세력들은 이제 실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실체들이 그 당시 그 한 100여 년 이상 전부터 이러한 이제 하나의 그 일관된 그 기획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 글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광의의 시오니스트, 광의의 유대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한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슬람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내 언약에서 소외된 그룹들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든가 그 에서라든가 또 그 전에 이제 모압, 암몬 족속이라든가 여러 소외된 이제 그룹이 영적 미혹에 의해 가지고 활용되는 종교다. 그러니까 즉 이제 어떤 그 짝퉁적 그러니까 진짜 진리에 이제 좀 그 짝퉁적 성격을 좀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어떤 게 좀 진리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한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 이제 내 언약의 어떤 실현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제 아직 메시아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교가 있고 이렇게 기독교가 있다면 이게 이제 진리라고 하면 이 유대교는 진리 안에 이제 그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이슬람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비슷한 이제 하나님 알라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복귀하게 됨으로써 이제 중동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이제 건국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반유대주의는 이제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세력이 이제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유대주의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그 이슬람 세력과의 갈등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제 중동 전쟁 제1, 2, 3차, 4차까지 그러니까 여기 건국할 때 48년, 2차 56년, 3차 67년, 4차 73년에 걸쳐 가지고 쭉 이렇게 중동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반유대주의도 더욱 이제 민족 서로 이제 전쟁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제 한 50여 년간 전쟁을 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이스라엘 이게 반유대주의는 이제 용어로 반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은 이쪽 이슬람 지역에 더욱더 이제 증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무장단체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무장단체들이 이제 요 전쟁 이후에는 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그 부분은 이제 하마스가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의 여기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여기는 이제 서한 지구는 뭐예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제 여기를 다스리고 있고 여기는 하마스가 장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 지난 5월에도 21년 이제 5월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4천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했고 그거를 또 아이언돔이 이렇게 막 막아내는 장면은 보실 수 있었잖아요. 그게 하마스, 또 헤즈볼라, 여기 헤즈볼라라 그래가지고 레바논에 있는 이제 무장 단체죠. 그 다음에 이제 후티 반군,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들은 이란의 이런 이제 그 무장 테러 단체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테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테러에 대응해가지고 여러 이제 그 모사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저기 이란에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과 반유대주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리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여기를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요 유대 땅을 이 사람들을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랍인입니다. 예전에 존재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원래는 원래 이 땅에 이제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한 예루살렘에 1만 5천 명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그 인구가 있었고, 그 중에 대다수는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황무한 땅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1876년 그 이후에 이제 그 알리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땅이 개간이 되고 키부츠가 이제 개간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아랍인들이 이렇게 여기 땅에 이제 막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죠. 되면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이게 심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땅은 그 전까지 영국령 전까지 그냥 수백 년간 제국의 땅이었어요. 오스만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고, 여기가 이제 아랍 땅, 그때는 무슨 뭐 아랍 땅이니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스만 제국 아래에서 다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들이 그냥 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들이 원래 이곳에 원래 오래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많이 많은 분들이 그 좀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히려 그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그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은 여기 가자 지구하고 요 팔레스타인 서안하고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치권을 줬잖아요. 자치권이 있는 자치 정부가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그 또 저기 한 100, 150만에서 170만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아랍인들 여기 이제 유대인들의 인구가 이제 900만인데 거기에서 한 요 정도의 인구가 이제 아랍계 이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인들이지, 그리고 같이 이 건국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한 이제 70년, 50,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유대인도 돌아오고 요 아랍인들도 주변에서 모여들고 해가지고 이제 건설된 것이지, 예전부터 지금 팔레스타인이 막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여기다 땅을 세웠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유대인들이 이 땅에 이제 건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건 거짓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매스컴 등을 통해 가지고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유대주의 행동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 IAW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아파르헤이트 위크라고 이제 그 2005년에 토론토 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분리정책 반대 주간이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는데, 55개 도시, 그다음에 30개 이상의 이제 지부를 두고 이제 이스라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BDS Movement Against Israel, 그래서 불매 운동, 보이콧, 그다음에 투자 회수 운동, 베스트먼트, 그다음에 제재 조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재를 하라, 샌션스. 그래서 이러한 이제
D, S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데에 이제 노암 촘스키라든가 일란 페페 등 이러한 이제 유명 이제 학자들을 불러서 초청 강연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암 촘스키나 일란 페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제 좌파적 이제 시각의 유대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광의의 시오니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계 정부 글로벌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좀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요 반유대주의 이렇게 구체적 운동 가운데 이제 미디어와 반유대주의 확산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미디어가 일방적인 반유대주의를 좀 전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편파적, 선택적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세계 주류 미디어는 물론 이제 그 아랍 그 저기 그 이슬람계 알자지라 방송이라든가 이슬람계 그 미디어가 이제 많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반유대주의를 확산을 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요즘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 이제 부정 이 홀로코스트 이제 사건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제 운동을 펼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소재한 인권감시센터 HRW라는 곳에서는 이제 그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좌익적 이런 모습을 가진 이제 인권 이제 감시 단체인데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유엔에 이제 제소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이제 반유대주의에 대응하는 이제 유대 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국제 홀로코스트 기억 연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육적인 부분 이런 데서 잘못된 어떤 지식이라든가 교육, 행동 등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유대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계적인.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AI 팩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제 요곳에 이제 1947년 워싱턴 DC에서 이제 건립이 돼서 이제 1953년에 이제 정식 로비 단체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유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재미 유대인은 한 600에서 700만으로 이렇게 많이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재미 유대인의 대표적인 이제 단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미국 정부의 로비를 펼친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후원자이기도 하잖아요. 국제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막아주고 유엔에서라든가 그래서 로비 단체로 이렇게 AI 팩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클럽 G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오니즘 포 틴스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시오니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이고 미국 교육 시스템에 유대 학생의 권리 문서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뭐 이렇게 큰 중요하거나 이런 단체는 아니지만 그냥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그다음에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생 그리고 안전한 교육 환경 유대인이 어떤 위협받지 않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안티세미티즘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그러니까 그 좁은 범위가 아니라 여러 넓은 범위로 그러한 정의를 통해서 이제 그 반유대주의에 이제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당한 보호를 해달라. 여러 가지 침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이제 권리 문서를에 대한 적용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어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오니즘은 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협의라는 거는 이제 유대인
유대인 이제 국가, 유대 민족 국가 건설이라는 게 이제 시오니즘이었잖아요. 협의에. 그리고 광의의 시오니즘은 이제 세계 지배, 세계 지배. 요거는 지금까지는 음모론이었지만 지금 이제는 이제 요거를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제 그 실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아직까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저기죠.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아까 24개 항의 그러한 주장들을 그런 실행 계획들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펼쳐 왔다는 거를 강하게 이렇게 심중에 굳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오니즘은 일단 구체적인 결실로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을 시켰다. 그 운동 이제 한 5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결실로 이렇게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그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슬람 국가들에게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잖아요. 그것이 단순한 반유대주의가 이제 그 전쟁,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으로 나타나고 또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반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대주의가 반이스라엘주의로 국가가 이제 건립이 됐으니까 이걸로 이제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무장 단체가 지금도 여러 테러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유대주의는 이제 세계 주류 미디어와 이슬람 기반의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급격히 이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제 여기 이슬람 기반의 미디어가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왜 세계 주류 미디어가 왜 반유대주의를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편에 서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 주류 미디어는 이제 글로벌리스트로서 좌익적 역량과 이제 그 세계 단일 정부적 수립의 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세속주의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세계 정부 수립의 최후의 어떤 그 뭐라 걸림돌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보면서 이제 반유대주의를 이렇게 형성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